아범입니다. 오늘은 중국 로양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지하 감옥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장난 전화라 의심했지만 목소리 속 떨림과 긴박감이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2달 전 납치되어 지하에 감금되었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아직 3명의 여성이 남아있다는 말에 경찰은 긴장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만난 뒤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떨며 숨어있던 그녀는 힘겹게 지하 감옥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도시 중심부에 있는 평범한 주거 단지였습니다. 주민들이 오가는 일상적 공간에 감금 시설이 존재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지목된 7층 주택에 도착해 입구를 수색했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강제로 열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곧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가정집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생활용품들이 널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실제 거주하는 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안쪽에 비밀문이 있어요. 경찰은 그녀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잡동사니를 치우자 숨겨진 출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좁은 사다리 통로가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는 깊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발밑은 울퉁불퉁했고 벽은 거칠게 파낸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다크가 입구를 삼킨 듯 아래로 내려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찰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몰입한 채 이동했습니다. 10m쯤 내려가자 정교하게 파낸 땅굴이 이어졌습니다. 좁은 통로는 미로처럼 꼬여 있었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습니다. 바닥에는 습기가 가득해 발걸음마다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앞을 막고 있었고 경찰은 작은 손전등 불빛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공기,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끝에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7개의 자물쇠가 차례로 잠겨 있어 내부에서 스스로 나올 수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파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쇠붙이를 부수는 소리가 지하 공간을 울렸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떨리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힘을 더해 철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 하나하나가 부서지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신고자가 말했던 지하 감옥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3명의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은 높이 2.4m, 7평 남짓의 크기였습니다. 조명은 희미했고 공기는 썩은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2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쪽은 침실, 다른 한쪽은 조리 공간으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조리 공간에는 가스통과 가니레인지가 있었고 책 몇 권과 컴퓨터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여성들은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납치범이 며칠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주고 쓰레기와 배설물을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을 더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침실 한쪽 구석에서 끔찍한 광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숨진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역시 납치 피해자였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버티던 촛불 같은 생명이 끝내 다크 속에서 꺼져버린 것입니다. 구조된 여성들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참아왔어요. 아범은 말이 막히며 숨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구조된 여성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린 이는 겨우 16살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이도 24살에 불과했습니다. 삶을 피워내기도 전에 다크페이스에게 붙잡혀 끝없는 다크 속으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몸에 남은 상처와 수척한 얼굴을 확인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범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 공간이 아니라 절망을 강제로 학습시키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하 감옥의 실제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하실은 한 여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매입한 겁니다. 남편의 이름은 리하오. 당시 34대 공무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국에서 근무했고 사건 당시에는 기술감독국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리하오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둔 남들이 보기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딸을 챙겼고 직장에서는 부지런하고 유머러스한 동료로 평가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범은 말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경찰은 리하오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그러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하 감옥이 발견된 지 19시간 만에 그는 검문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리하오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지난 2년간 혼자 지하를 파내려가며 이 감옥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리하오의 시작은 생활고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하며 이를 그만두자 수입이 줄었고 그는 돈벌이를 찾던 중 음란 화상 채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입을 기대했지만 그는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결국 사람을 납치해 지하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범은 울분을 삼키며 말합니다. 리하오는 성매매 여성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인이 쉽고 실종되더라도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일부 제도적 허점까지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사라져도 신고나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을 가두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공간이 부족해졌고 리하오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땅굴을 파게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그들은 벽을 긁어내며 오히려 스스로 감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출을 시도한 여성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리하오는 공포를 각인시키기 위해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고 서로를 의심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어떤 이는 다크페이스의 눈치를 보며 그가 가져다주는 음식이나 책에 고마움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들 사이에는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정 여성을 더 아끼는 듯한 리하오의 태도 때문에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끼리 폭행 사건이 일어나 결국 목숨을 잃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악순환이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리하오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의 지배자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유일한 외부 연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문 너머 세상은 너무 멀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오직 다크페이스만이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누르며 말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워버린 절망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리하오를 속이며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녀는 억지로 따르는 척하면서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매춘 장소로 끌려갔을 때 다크페이스의 눈길이 잠시 비껴간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이 지하 감옥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이 진입했을 때 철문은 무려 7개나 겹쳐 있었습니다. 강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하나하나를 강제로 부수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끝없는 다크 속에서 신음하는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이 마주한 것은 삶을 잃은 두 구의 시신과 여전히 살아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리하오가 만든 공간은 단순한 땅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방이 나뉘어 있었고 침대와 조리도구, 책과 컴퓨터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죄의 흔적으로 얼룩진 감옥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좁은 천장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둠은 벽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여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혼란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경찰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이는 오히려 못 봐 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묘한 반응은 오랜 세뇌와 공포 속에서 마음이 뒤틀려버린 결과였습니다. 아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을 삼켜버린 끝없는 다크의 그림자입니다. 리하오는 검거 후 자신의 범행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통제 욕망과 어둠 속의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을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핑계로 가려진 괴물의 본성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하오는 피해 여성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컴퓨터와 카메라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금된 피해자가 아니라 그의 수익 수단이자 철저히 통제되는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기계 불빛 아래 가여운 촛불들은 절망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하오는 자신이 자상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아이 앞에서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밤이 되면 끝없는 다크 속으로 내려가 피해자들을 조종했습니다. 이중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들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이 바로 옆집 이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하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흙을 파내고 자물쇠를 달고 피해자들을 통제할 도구들을 마련했습니다. 계획된 어둠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범은 낮게 말합니다. 이 범죄는 충동이 아닌 설계된 끝없는 다크였습니다. 구조된 여성들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떨었고 낯선 공간에서는 숨을 가빠 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다시 지하 감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사회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공권력을 믿었던 시민이 어떻게 이중의 삶을 살며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가범은 마무리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얼굴 뒤에도 끝없는 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리하오의 검거 장면은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 순순히 경찰에 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 위로는 한때 성실한 공무원이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크페이스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미소 뒤에 숨은 괴물, 그것이 세상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감금, 강간, 살인, 음란물 제작 등 수많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또한 차고 넘쳤습니다. 방 안의 컴퓨터, 카메라, 그리고 구조된 여성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그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침묵은 끝없는 다크에 갇힌 허탈한 공기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법원은 결국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순간 방청석은 숨조차 멎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늦게나마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떨리는 안도였습니다. 아범은 낮게 말합니다. 정의가 도착했지만 가여운 촛불이 흘린 눈물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사회적 파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괴물이 숨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신뢰받던 공무원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상의 안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대중에 각인시켰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를 오히려 못바라고 부르며 의존했던 현상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낀 작은 호의조차도 끝없는 다크 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빛처럼 보였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친절은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그것이 인간 심리의 위험한 취약점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리하오가 가져다 준 책이나 음식을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것이 끝없는 다크의 교묘한 속삭임입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은 길고 험했습니다. 사회 복권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돌아가도 사람들의 시선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중심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범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상처는 감옥이 무너져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체계를 점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끝까지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통의 절박한 전화가 6명의 목숨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건 이후 지역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외출시키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2번 잠그고 골목길을 피하며 낯선 얼굴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평범했던 도시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리하오의 범행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틈을 파고든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제도의 허점, 사람들의 무심함, 피해자들의 고립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가? 아범은 무겁게 덧붙입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든 우리의 틈새로 스며듭니다. 리하오의 범행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제도의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당시 성매매 여성이나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존재가 지워진 사람들, 그 틈이 다크페이스의 소나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 여성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세뇌와 통제의 결과였지만 방청석의 사람들은 차갑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범은 낮게 을졸입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는 진실마저 흔들립니다. 사건 이후 일부 피해 여성은 사회에 복구했지만 마음의 감옥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고 좁은 공간을 보면 호흡이 막혔습니다. 이른바 생존자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동시에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법과 제도는 강화됐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아범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망각은 또 다른 범죄의 길을 열어줍니다. 당시 경찰은 내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면 구조된 4명의 여성마저 영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고 전화 하나가 단 한 명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 셈이었습니다.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지하 감옥이 운영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고 각국의 범죄학자들은 살해 연구로 기록했습니다. 리하오라는 이름은 범죄 심리학에서 기중생활형 범죄자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연구자료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봐도 긴장했고 문이 잠기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범은 잠시 목소리를 낮춥니다. 감옥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내면엔 여전히 철문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리하오는 사형, 그리고 협조하거나 가담했던 일부 여성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동생도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냉혹했습니다. 피해자라 해도 살인에 가담하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계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극단적 권력 불균형 속에서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자유가 사라진 공간, 반복되는 공포, 그리고 가해자의 미세한 친절이 모두를 왜곡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끝없는 다크 속에서 흔들린 가여운 촛불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모읍니다.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다크페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가? 아범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질문을 읽는 순간 또 다른 지하 감옥이 어둠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아범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중국의 명문대, 북경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모범생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다크페이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중년 여성 교사가 집안에서 방수포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서연이라는 교사였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곁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진혁. 북경대 경제학과에 다니던 그야말로 공부의 신이라 불리던 청년이었습니다. 성적은 최상위, 친구 관계도 원만, 교수들에게는 모범생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혁이 어머니의 시신이 방치된 집에서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도 그 흔적을 곁에 두고 자신의 행적을 감췄습니다. 진혁은 도주하면서도 대학에 복귀해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처럼 생활하면서 동시에 살인을 저지른 도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얼굴의 삶, 바로 끝없는 다크의 전형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쫓는 동안 그는 수십 장의 도난 신분증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학원 강사로, 때로는 클럽의 호스트로. 그는 사회 곳곳을 유유히 떠돌며 정체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감출 수 없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빠졌고 유흥과 사치에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 자금은 모두 어머니를 살해해 얻은 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가여운 촛불이었던 청년은 스스로 다크페이스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모범생이자 다정한 아들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학업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정신질환의 유전적 배경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잔혹한 범행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저 끝없는 다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보인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감형을 위한 연기였을까요? 아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모범생에 가면 뒤에서 드러난 다크페이스.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범은 다시 말을 잇습니다. 진혁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은 숨죽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잠겼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내려앉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신뢰받는 모범생이라는 외피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배반합니다. 구치소에서 그의 모습은 또 다른 혼란을 안겼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 따르면 그는 차분하고 온화했으며 영어와 사회상식을 가르치며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다크페이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온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보낸 반성문은 수만 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감형을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을까요? 가여운 촛불을 꺼뜨린 그의 손에서 흘러나온 글자는 끝내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명문대생, 모범아들, 이상적인 학생이라는 모든 수식어가 무너진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북경대 모범생 살인사건이라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해 보이지만 내면은 끝없는 다크로 가득 찬 이중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범은 청취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성실함과 다정함은 언제나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쓴 가면일까요? 나이트메어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압박 속에 잠재된 분노, 사랑과 증오가 얽힌 복잡한 감정, 그리고 그 끝에 터져나온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제 사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여전히 무겁게 남습니다. 아직 남은 것은 아우트로에서 전할 마지막 메시지뿐입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범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 사회적 성공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됩니다. 다크페이스는 늘 우리 곁에 가장 예상치 못한 얼굴로 숨어 있습니다. 진실은 단단한 철문처럼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충격 속에서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범은 차갑게 말합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가여운 촛불은 가장 가까운 손에 의해 꺼져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끔찍한 파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였을까? 동기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말들은 추측일 뿐, 다크페이스의 마음속 끝없는 다크는 완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아범은 무겁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속 그림자를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다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져나오는 순간 가장 큰 파괴가 일어납니다. 가여운 촛불들을 잃은 사회는 깊은 상처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사건의 흔적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청취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 곁의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던져야 할 물음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교훈은 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범은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교훈, 추모, 감사, 이 세 가지로 마무리하는 순간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아범은 천천히 말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다크페이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은 아무 잘못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과 희망이 꺼져버린 자리에 우리는 애도의 꽃을 놓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사회의 경고로 남습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서로의 생명과 존엄입니다. 피해자들을 기리는 마음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청이 역사를 잊지 않게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기억은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범은 마지막 멘트를 남깁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도 여운은 이어집니다. 다크 속에서 작은 빛을 찾길 바라며 아범은 마무리합니다.